내 이름은 수지가 아닌데. 노래 가사처럼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수지. 그는 가끔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그가 오래 알고 지냈다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요.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뭐지 했지만 그도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형제들 이름 맨날 헷갈려서 불러. 철수, 영수, 민수처럼 비슷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민지, 수지 이름도 비슷하고. 나는 너를 알기 전보다 수지를 훨씬 오래 알았잖아.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했던 사과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아팠던 건 제가 왜 기분이 나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름은 몇 번 더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또 그래? 라는 얼굴을 했고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신경 쓰면 오히려 더 실수할 수도 있지. 이미 결혼했으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지팔직곤이지.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름을 헷갈린 이유가 이제는 제 탓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자꾸 그 친구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내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친구는 여전히 그의 일상 안에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친구가 있는 동호회 활동을 계속했고 새벽 2, 3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건 그와 수지 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종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불안했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랑 그렇게 만나는 거 난 너무 싫어. 그 말에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던졌습니다. 그 친구랑 헤어지느니 너랑 헤어지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가 이 관계에서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혼이었고 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고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그런 말을 임신한 아내에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건 이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수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 제 감정이 계속해서 지워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관계 안에서 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제가 예민한 걸까요? 저는 아내분이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관계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내분은 처음부터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분이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을 때도 그 순간의 불편함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이 곧바로 사과하셨고 아내분은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다투고 싶지 않았고 아내분은 그렇게 한 번은 넘겼고 또 한 번은 이해했고 막 시작한 결혼 생활을 이 정도 일로 흔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며 관계를 붙잡았습니다. 아내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실수 때문이 아니라 실수를 다루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사과 뒤에 이어진 말들,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냐라는 설명, 이름이 비슷해서 생긴 실수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그렇다는 합리화, 네가 우리 사이를 오해하는 건 아니야? 라는 의심 때문이라는 질책 속에서 아내분은 조금씩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 말들은 아내분의 감정을 달래주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에게 내 불편함은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느낀 이 어색함은 그냥 넘겨야 하는 감정이구나. 아내분은 그때부터 상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분에게 이름은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언어였습니다. 그 이름이 반복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고 그 이름의 주인공이 현실 속에서 계속 등장하며 그 불편함을 말할 때마다 왜 그렇게 예민하냐는 반응이 돌아올 때 아내분의 마음에는 이 질문이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 이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단순히 이름을 헷갈린 실수로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 갈등의 본질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실수 이후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 후 번복은 실수가 아니라 현실 왜곡입니다. 처음에는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로
사과는 취소됩니다. 이는 아내의 상처를 과민 반응으로 재정의하는 과정이며 가스라이팅의 초기 형태인 네가 느끼는 감정은 과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 상황의 책임이 아내에게로 이동합니다. 내가 그 친구 얘기를 하니까 네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만든 행동이 아니라 문제를 느낀 사람에게 책임이 넘어갑니다. 이때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경계 침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름 실수의 반복, 그 이름의 주인공과 지속적인 새벽 술자리, 둘만 남는 상황의 반복.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관계의 경계를 허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 침해마저 아내의 감정 문제로 돌려집니다. 네 번째, 너랑 헤어지겠다는 발언은 정서적 위협입니다. 특히 임신 중인 아내에게 헤어지느니 이혼하겠다라는 말은 분노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언어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이 순간 아내분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이 관계 회복을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여부와 상관없이 상처에 대한 책임 인정입니다. 두 번째,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다라는 반응입니다. 세 번째, 감정을 문제 삼지 않고 행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다면 아내는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름을 잘못 부른 게 아니라 감정을 지운 관계였습니다. 이건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사연을 들으며 고민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노하우나 위로의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